자, 오늘은 남전 낚시터를 찾아왔습니다. 여기 경기 화성에 위치한 곳이고요. 여기는 중국붕어 그리고 토종붕어, 형붕어가 있는 곳인데 수면적이 대략 한 12,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래도 넓은 낚시터고요. 대부분 뭐 장교도 많이 있고요. 자대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하류 쪽 4인 자대 바로 옆에 앉았어요. 선 밑에 바로 아래 장교에 앉았습니다. 제일 안쪽 장교에 앉았고요.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 남전 같은 경우는 조항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터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터가 세다고 생각하고 있는 낚시터 중에 한 곳이에요. 그래서 자주 오지는 않아요. 자주 찾지는 않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옵니다. 낚시하기는 뭐 상당히 편하게 돼 있는 낚시터고요. 자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고기가 터질 때는 막 나오는데 안 나올 때는 또 엄청나게 까칠합니다. 뭐 점 빼기 힘든 곳?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여기 동호회 동생이 오늘 여기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들어왔거든요. 같이 낚시도 할 겸 해서 왔는데 저 영상만 촬영하게 됐습니다. 1인 자대 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조항이 안 좋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흔들이 낚시를 할 건데 제가 평상시에 흔들이 낚시 많이 하거든요. 흔들이 낚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보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확히 답은 아니라서 다들 틀리잖아요. 다들 다릅니다. 낚시하는 스타일이. 저는 이렇게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용할 흔들인데 요거는 거의 다 썼어요. 빈통인데 이거는 부풀이사의 멜론 흔들이고요. 그리고 같은 부풀이사의 딸기 흔들입니다. 여름에 하절기 때 제가 이거를 많이 써요. 이걸 많이 쓰고요. 동절기 때는 이 해초 흔들이를 많이 씁니다. 그 돌진나라 해초 흔들이, 그리고 트리플 흔들이도 있는데 저는 해초 흔들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우, 가루가 난리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초 흔들이 단품은 겨울에 정말 추울 때 쓰기 딱 좋거든요. 정말 딱 좋은데 좀 약해요. 그런데 겨울에는 그래도 물이 차다 보니까 흔들이도 물속에 들어가면 꽤 오래 버팁니다. 흔들이 자체만 달아서 물에다 담궈 놓으면은 언제 정도에 풀리냐면은 뭐 제주사별로 좀 틀리긴 하겠지만 점성이 좀 강해도 2, 3일 안에는 물속에 그대로 있으면 살살 미세하게 다 풀려서 없어집니다. 요 흔들이를 많이 써요. 겨울에는 흔들이 관련 질문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오늘 그래서 흔들이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조금 약해가지고 바늘에, 제가 챔질했을 때 바늘에 흔들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하기 때문에 다 없어집니다. 얘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보쌈을 하다 보면은 얘가 짓눌려 가지고 바늘에서 이탈이 돼요. 그러면은 미끼 효과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풀이사 거, 여름에 쓰는 거, 얘네를 너무 잘 떨어지니까 얘를 살짝 섞어주는데 비율을 어떻게 주냐면은 얘가 100%로 잡았을 때 얘가 양이 되게 많거든요. 꽉 찹니다. 여기 꽉 차 있어요. 이거를 좀 비워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반을 덜어냅니다. 딱 이제 반이 딱 있을 때 100%라고 잡고 20% 정도만 넣죠. 20%만 살짝 더 점성이 센 흔들이를 살짝 더 넣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강하게 버텨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흔들이를, 이 해초 흔들이를 많이 추천하는 편이에요. 겨울에는. 그리고 여름에는 부풀이사 제품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남전에서 이 흔들이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5종이 중국붕어, 토종붕어이다 보니까 흔들이도 잘 먹어요. 글루텐류, 요새 날이 추워가지고 생미끼도 잘 먹는다고 합니다. 대하나, 그 다음에 지렁이 이런 것도 잘 먹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사용해 보겠습니다. 밥은 지금 미리 개놔서 한두 번 던져 봤어요. 소량씩 150cc 겠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제가 바뀌는 거 보여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요 밥을 요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사용하는 채비부터 알려드릴게요. 낚싯대는 상공칸입니다. 혹시 낚싯대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알려드릴게요. 제가 낚싯대 평상시에 소개를 안 해드리거든요. 괜히 또 조구사 협찬받는다고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제 내돈내산입니다. 이거 다이와 청량 프리미엄 낚싯대입니다. 상공칸이고요. 원줄은 1.2호입니다. 군계일학 다이아몬드 원줄 1.2호입니다. 지난번에 썼던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찌는 처음 사용하는 찌인데 오늘 사용할 찌는 안작찌입니다. 안작찌. 색깔이 형광색이죠. 몸통이. 이게 나노 소재찌입니다. 카본탑이고 60cm, 전장은 60cm고 부력은 3.4g 짜리 찌입니다. 오늘 요 찌를 사용할 거고요. 자, 오늘도 수입의 채비입니다. 위에 핀돌에 연결되어 있고 황금봉돌 블랙, 그 다음에 윗목줄은 카본줄 1.75줄, 이게
7cm입니다. 좀 길게 줬어요. 왜냐면은 원줄이 한번 터져가지고 잘라내는 바람에 조금 기둥 목줄을 길게 줬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20cm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원줄이 짧아졌기 때문에 기둥 목줄을 좀 길게 줬습니다. 그리고 수입벨은 0.4g입니다. 0.4g. 0.4g 수입벨. 자, 바늘은 아직 안 달았어요. 찌맞춤 하려고. 바늘은 4호 바늘이고요. 데쿠론 줄, 목줄은 데쿠론 줄 2호 5cm 정도 줄 겁니다. 5cm 정도 줄 건데 이게 매듭을 그 수입벨에 묶으면은 살짝 미세하게 한 1, 2mm 좀 짧아집니다. 그냥 5cm예요, 5cm. 자, 이제 찌맞춤을 보여드릴게요. 항상 찌맞춤은 패스를 하는데 뭐 대부분 다 아시니까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찌맞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맞춰놨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세요. 수심이 3m 정도 돼요. 3m. 여기 지금 제가 낚시하는 수심은 3m 정도 되는데 바닥에서 요만큼 떼어놨어요. 수입벨이 여기 바닥이라고 하면은 요만큼 떠 있습니다. 요만큼 떠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물에 딱 띄워놓은 겁니다. 자, 캐스팅은 풀캐스팅하고 줄 라인 물에 담그고 찌가 서면은 찌 저기 물방울 털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가는 걸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너무 오른쪽으로 왔구나. 자, 찌가 한 마디, 찌가 안 보이네. 자, 한 마디 정도 나왔어요. 이게 정밀찌 맞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밀찌 맞춤입니다. 제가 미리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 가마우지 날라가라고 폭죽 터트리네, 사장님이. 밀립니다. 오른쪽으로 지금 물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살짝 밀리네요. 점점 더 올라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에서 떠 있는 상태입니다. 떠 있는 상태.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무조건 따라만 하십시오. 낚시 잘 하시는 분들은 패스 하시고요. 자, 찌가 어딨냐? 여기 있구나. 천천히 내려가서 자, 한 마디, 딱 한 마디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정밀찌 맞춤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한 마디를 소자로 누르는 거예요. 자, 소자오링, 군게이락 소자오링은 0.015짜리입니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저는 핀클립에다가 안 꽂고 항상 이 봉도 가운데다 그냥 꽂습니다. 핀클립 체결해 주시고 다시 던져 보겠습니다. 딸깍이 되거나 아니면 살짝 모자라거나 할 거예요. 찌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 숫자 하나가 누르는 힘이. 자, 라인 털어 주시고. 아유, 좀 밀리네. 거품들도 많고 해가지고. 해가 역광이에요. 해 정면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여요. 자, 찌가 살짝 남았죠? 근데 뭐가 거든다? 자, 지금 딸깍은 안 됐어요. 딸깍은 안 되고 한 요 정도 남았어요. 요 정도. 한 반마디 정도. 좀 기다리면 내려가긴 하는데 이거는 뭐 물이 밀어서 내려가는 걸 수도 있어요. 빼고 요즘 가볍잖아요. 이 상태에서 두 마디를 꺼내놓고 낚시를 하셔도 돼요. 근데 완벽하게 딸깍을 시키겠습니다. 저는 소자 오링을 하나 더 껴서 또 캐스팅 물방울 털어내시고 천천히 내려가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딸깍. 케미공무 딸깍 됐습니다. 이게 누구야? 아니 왜 여기 계세요? 찌 맞추는 도중에 11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잠깐 얘기하느라고 스톱이 되는데 던져놨는데 지금 대류 때문에 밀려서 쭉 가버렸어요. 오른쪽으로. 다시 한 번만 더 던져보고 찌 맞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던졌다. 자, 풀캐스팅 하고 물방울 털어내시고요. 자, 천천히 내려가서
딸깍이 되면 됩니다. 딸깍. 케미고무 하단이 딸깍. 딸깍 됐습니다, 지금. 네, 물이 상당히 세네요, 생각보다. 찌 맞출 때 그 물 세기 정도도 확인하시면 좋긴 좋습니다. 많이 흘러가면은 오링 정도 많이 꽂아야 되거든요. 자, 딸깍 됐고, 이 상태에서 바닥을 찍고 2마디나 1마디를 내놓고 낚시하면 되는데, 대류가 좀 세잖아요. 자, 찌 마디로 올려서 이제 바닥을 찍을 거예요. 대류가 좀 세니까 감안하시고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리고 수입에 제가 외바늘 많이 쓰는데, 수입에 외바늘 같은 경우 대류에 정말 취약합니다. 많이 흘러가거든요. 바늘이 하나라서 버티지를 못하고 흘러가요. 그럴 때는 바늘 2개 달아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캐스팅 했으니까 바닥을 찍는지. 자, 찍었습니다. 지금 1마디 정도 노출됐죠. 이 상태에서 낚시를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마디 찍었고, 이 상태에서 바늘 달고 밥 달고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바늘을 달고 수입에를 꽂아 가지고, 데코르줄 같은 경우는 좀 두껍기 때문에 그냥 끝에만 살짝 지지고 이렇게 한번 매듭으로 쭉 당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외바늘 체결했고요. 5cm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밥 달고 낚시를 할 건데, 우선 제가 지금 쓰는 밥이 있으니까 밥 개는 거, 요거를 개는 걸 알려드릴게요. 아쿠아 삼합입니다. 이거는 뭐 흔들이 안 쓰시는 분들은 단거로 쓰셔도 되고요. 저같이 흔들이 보쌈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블랙 50cc 깎아서, 50cc 깎아서. 김밥 거의 다 썼네. 50cc 깎아서, 50cc. 아쿠아텍 2 50cc. 어제 제가 일하면서 3개 샀거든요. 3개 샀는데 11,000원 하더라고요, 매장에서. 거기가 어디냐면은 양지 IC에 위치한 모비스 낚시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 샀는데 1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게 3,000원일 것 같고, 이게 3,500원, 이게 4,000원?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한꺼번에 사가지고. 자, 이렇게 어분들 섞어 주시고요. 자, 물은 100cc. 하나, 둘. 잘 저어 주시고요. 골고루 물 잘 먹게 해주시고, 이 상태로 놓고 10분 있다 불면은 사용하시면 됩니다. 밑에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빼고. 자, 이 상태에서 이게 그 밥입니다. 뭐 섞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요 밥을 10분 불린 다음에 풀어서 몇 번 이렇게 막 골고루 저어 주신 다음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흔들이 1번, 2번, 3번. 뭐 2번 내지 3번 정도 묻혀요, 저는. 그 다음에 밥을 이렇게, 안 보이겠구나. 잡아서 이렇게 넓게 눌러준 다음에 가운데다 딱 끼고 어분을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골고루. 그리고 어분을 가운데를 살짝 눌러주고 있는데, 왜 눌러주냐면은 흔들에 붙으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밥을 좀 많이 크게 달았죠. 초반 집어 아시죠? 그리고 이게 물속에 딱 들어가면은 착수되는 순간 많이 떨어져 나가고요. 내려가서도 거의 몇 초 안에 후루룩 하고 풀려요. 집어가 되게 잘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그리고 콩알로 사용하실 때는 많이 말아주시고요. 많이 말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풀리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마법이에요. 손가락 조절, 수납 조절, 그런 거에 따라서 밥 쓰는 게 많이 틀려져요. 그 부분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캐스팅 해볼게요. 자, 풀 캐스팅 한 다음에 사선 이렇게 낚싯대 이렇게 당겨주고 나서 찌가 서가지고 내려가기 시작할 때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럼 사선이 어느 정도 잡히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가 낚시하는 자리 특성이 경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뒤로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몇 번 던져봤더니 많이 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선을 지금 많이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 낚시할 때 이 바닥에도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살짝 더 깊어지는 것 같고, 뒤로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바닥이 제 마음에 들진 않아요. 평평하진 않아가지고 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오늘은 흔들이 사용법, 그리고 찌 놀림 보고 판단하시는 방법,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겨울에는 해초원들이, 그리고 이 시기에 여름에도 써도 돼요. 여름에 쓰려면은 요거를 살짝 섞어서, 살짝 한 20% 30% 정도만 섞어서 사용하시고요. 아예 여름에는 물이 따뜻하면 잘 녹거든요, 이게 흔들이가. 그래서 요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딸기랑 멜론, 부풀이사 거. 자, 터치가 있는지 자세히 보시면 돼요. 지금 조금 가벼운 듯한 느낌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입질 표현을 보고 링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해가 역광이라서 앞에서 정면에 떠가지고 찌가 지금 저는 꺼멓게 보이거든요. 찌 마디가 안 보여요. 이렇기 때문에 그 역광탑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역광일 때는 역광탑이 좀 찌 마디가 잘 보여요. 빛이 통과되기 때문에. 카본탑은 빛이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잘 안 보입니다. 그냥 꺼멓게만 보여요. 저 케미랑 물, 밑에 반사되는 케미, 이렇게 물, 이렇게 찌가 벌어지는 거 보고 찜질을 하는 거거든요. 역광일 때는. 이 시인성이 좀 안 좋습니다. 카본탑이. 아직까지는 터치가 없네요. 밥을, 여기는 중국붕어 터입니다. 중국붕어, 토종붕어. 입질했네? 살짝 들었다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활성도 있게 막 잘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오늘은 이 흔들이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담는 거예요. 흔들이 보쌈 하는 것부터 다는 것부터 해서. 자, 빼겠습니다. 너무 오래 안 기다리고 바로바로 밥 달아서 또 보여드릴게요. 흔들이. 자, 물에 한번 바늘 붙이고, 흔들이 붙이고, 또 한 번, 또 한 번, 또 물 묻혀서 이렇게 밥을 다셔도 돼요. 근데 가루를 한 번 더, 어분에 묻어있는 그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가루만 묻혀도 좀 더 어분에 잘 붙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끝에 어분이 좀 남는데 뭐 털어내거나 아니면 그냥 던져셔도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입질이 좀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좀 작게만 다시면 됩니다. 그 손압은 그 터치 들어오는 거 봐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남저는 입어료가 4만원입니다. 4만원. 1인자대가 아마 6만원이면은 2인자대는 12만원일 거고 4인자대는 24만원이 되는 건가요? 우와. 방금 찌 한번 올렸는데, 바로 올렸는데 비늘 걸려 나왔습니다. 이 비늘 걸려 나온 거는 챔질이 늦었거나 이제 몸질로 찌가 올라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한두 번 더 해보고 오링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럴 때는 가볍다는 얘기거든요. 하나, 둘, 가루만, 그 다음에 어분 잡고 이렇게 보쌈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흔들이 낚시도 요령이 상당히 많아요. 하시다 보면 아마 조금씩 변형을 줘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살짝 왼쪽으로 간 것 같은데? 좀 왼쪽으로 갔구나. 밥을 이렇게 계속 주다 보면은 터치는 그만큼 많아집니다. 붕어들이 들어오면은. 이때부터 뭐 찌를 자세히 보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분도 지금 밑에 내려가면은 거의 바로 풀리고 흔들이에 붙어 있는 것만 조금 더 오래 가요. 보쌈 했을 때 어분이 어느 정도 있다 풀리는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에다 담가 보세요. 똑같이 본인이 다는 대로 달아가지고 물에다 담가 보시고 어느 정도 있다 풀리나, 그리고 흔들이에 붙어 있는 어분이 어느 정도 있나 이렇게 흔들어도 보시고, 내가 쓰는 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언제 또 밥을 빼야 되겠다, 밥을 다시 넣어줘야 되겠다, 이런 게 판단이 서니까 다 풀리는 정도도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터치가 들어와야 되는데. 핸들이 또 한 번, 두 번, 이번 두 번 물 묻히고 이렇게 던져 보겠습니다. 밥을 좀 많이 찝어서 꽉꽉 밥이 좀 더 유지되게 이렇게 눌러도 알갱이들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바로 퍼집니다. 아이고, 던지다 걸렸네요. 오, 찝었는데 갑자기 확 빠네요. 지금 빨고 나서 안착된 자리 보면은 지금 거의 한 마디도 안 남잖아요. 케미만 살짝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정말 안 좋아요. 바닥 편차도 있고 뒤로 경사도 져 있고 하다 보니까 바닥은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찌를 올리면은 챔질하시면 돼요. 다시 빼고, 제가 밥질하는 이런 상황도 잘 보세요. 찍고 달아주고요. 딱 저 한마디 위치에만 계속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선 안 잡으면 더 내려가 버려요. 또 반 무게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잠기고 막 그럴 때도 있습니다. 반마디 남았을 때 제가 소자 오링을 껴가지고 딸깍을 시켰기 때문에 한 마디가 나와 있어도 살짝 무거운, 살짝 미세하게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찌표에는 좀 가벼운, 좀 털리는 입질이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숫자 오링을 하나 더 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지금 숫자 오링을 미리 하나 준비해 놔야죠. 저는 오링들을 끼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담아 갖고 다니는데 간혹 이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갖고 오링들이 튀어나오고 그래요. 오링 소모가 심해요, 이렇게 다니면. 근데 편해서 저는 이렇게 다닙니다. 딸깍에 한 마디 내놨으니까 어쨌든 지금 되게, 오, 빠네. 가벼운 입질이 나오는 거예요. 아, 경사가 져가지고 자꾸 빠네요, 이쪽이. 빨고 나서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또 올리진 않아요. 이상 바꿔준다고 생각하고 또 오링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가벼운 것 같아요, 지금. 오링 소자 하나를 또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딸깍에, 무거운 딸깍에 소자 오링 하나 끼고 한 마디 노출. 밥을 좀, 이제 입질이 들어오니까 좀 작게 달아볼게요. 아까보다는 살짝 더 작게. 그 입질 활성도도 좋고 붕어들이 많으면은 안착되고 나서 거의 바로 입질 들어옵니다. 거의 20-30초 안에. 근데 지금, 아이고, 살짝 올렸던 것 같은데? 아, 이게 마디가 잘 안 보이니까 구별하기가 힘드네요. 지금 입질은 계속 합니다, 지금. 또, 어이구, 빨았는데 안 걸렸고요. 바꾸려고 했는데 잘 빠져나왔네. 와, 물에 기름기 엄청나네. 어우.
이야, 안착되자마자 바로 살짝 올리는 듯 하더니 부드럽게 올립니다. 이야, 첫수는 중국 붕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이즈의 중국 붕어들이 많이 있나 봐요. 확실히 찌 표현은 좋아요. 나름 중국 붕어가 첫수가 빨리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아, 입질이 생각보다 까칠해서. 자, 첫수 했습니다. 다시 흔들이 한 번, 두 번, 물 묻히고, 어분 잡고, 넓게 펴서, 귀 꽉 잡아주고, 이렇게 답니다. 좀 잘 나오려나? 안경 치워버렸지.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려가. 뭐가 묻었나 본데요? 찌가 끌려가는 거 보니까. 찌가 휘잖아요. 수면에 뭐가 있나 봅니다. 풀 같은 것들이 좀 있나? 이럴 땐 빼고 다시. 엊그저께 화요일날도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날 바람이 태풍이었습니다. 태풍.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태풍이어가지고 도저히 영상을 찍을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바람 너무 심하게 불었습니다. 정말 고기는 잘 나왔었는데 이 낚시터는 아니고 다른 낚시터를 갔었거든요. 이렇게 더러워. 아유, 저기는 찌가 훅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닥이 정말 안 좋네. 흔들이는 글루텐처럼 이물감이 없는 미끼입니다. 그래서 흔들이만 먹고 올렸을 때는 찌 표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해초흔들이를 초반에 컨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거 사용한 거 아니고요. 겨울에 하우스 낚시할 때 어분 낚시를 막 하다가 이제 흔들이만 넣어봤어요. 근데 얘만 넣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흔들이를 써봤습니다. 밥을 보쌈을 안 하고 미끼로만 흔들이를 묻혀가지고 던져봤어요. 여러 가지 흔들이를 던져봤는데 얘가 그나마 좀 반응이 잘 들어왔어요. 조금 10분이고 20분이고 기다려봤어요. 기다려봤더니 얘는 잘 올려주더라고요. 그나마 다른 흔들이에 비해서 입질이 좀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흔들이를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보다는 좀 더 어분이 오래 버티게. 그런 다음에 가운데 눌러서 이렇게 보쌈해 주면 됩니다. 이러면 밥이 좀 더 오래 가요. 손가락 밥 돌리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밥이 위에서부터 터지면서 내려가느냐 아래서 쫙 풀리느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흔들이 보쌈 낚시 할 때는 입질이 없을 때는 좀 오래 기다려도 되긴 하지만 입질이 있을 때는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손해입니다. 손해. 계속 넣으세요. 밥. 그래야지 입질 받을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물이 많이 더럽네. 이쪽 자리가 물이 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람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거품들이나 물 위에 떠있는 이물질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기름기도 그렇고. 지금 살짝 올렸었습니다. 흔들이 낚시 하실 때는 이 흔들이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사용하는 건 이 밥이 중요합니다. 밥에 따라서 입질도 틀려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알갱이 많이 살려서 내리면은 집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밥이 너무 대지면은 손가락에 물을 줘가지고 발을 약간 촉촉하게 해서 흔들이에 한번 달아보세요.
이렇게 해도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밥 사용은 어쨌거나 요령이에요, 요령. 아까 불려둔 어분, 요거 아까 불렸죠? 어분 다 불은 것 같아서 한참 지나가지고 그냥 풀어주시면 어분 그대로 삽니다. 근데 좀 점성이 생기게 10바퀴, 20바퀴? 이 정도. 약간 손가락에 감촉을 느끼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습니다. 예, 합쳐버리고. 이게 어분 알갱이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집어도 잘 됩니다. 대신 붕어가 너무 많은 곳, 그러니까 막 부상하는 곳들, 이런 곳에서는 고기 띄운다고 뭐라고 엿먹을 수 있습니다. 활용 잘 하셔야 돼요. 고기를 안 띄우려면 어분을 살짝 말아준 다음에 이렇게 보쌈을 해주시면 돼요. 어분이 좀 밑에 내려가서 터지게, 위에서 터지는 것보다 내려가서 터지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사용 요령이에요. 똑같습니다. 어분 담고 사용할 때처럼 보쌈하는 것도 어분 담고 형식으로 보쌈을 해주시면 돼요. 대신 흔들이라는 어분을 잡아주는 끈적끈적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끈적끈적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분을 잡아주는 게. 그래서 좀 더 밥이 오래 버티고 끝까지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입질을 하는데 올려주질 않네요. 자, 올려. 아이고, 이야, 한 마디 살짝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중붕어 아닌가? 왜 이렇게 힘을 많이 쓰지? 우와, 향붕어인가 보다. 이야, 힘 좋구나, 여기. 우. 죽어있는 붕어가 떠있네. 아이고. 이야. 자, 요번에는 엄청나게 빵 좋은 향붕어가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물 위에, 아이고, 물 위에 이런 게 수초 같은 게 떠 있어요. 이렇게 줄을 약간 밀기도 하네요. 자, 빵 좋은 향붕어. 어우, 이거 엄청 빵 좋다. 힘도 상당히 좋습니다. 엄청 빵 좋은 향붕어입니다. 어우, 살짝 올려줬어요, 한 마디. 지금 동호회 동생이 저 위에 1인자대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방금 전화를 통화를 해봤는데 오전장에 잠깐 한 20마리 잡았대요. 밤새 한 마리 잡은 친구인데 오전에 집어하고 나서 글루텐으로 좀 잡았다고 합니다. 글루텐으로 찌가 계속 탔대요. 한 20마리 정도 잡았대는데 지금 글루텐 잠깐 써볼까 했는데 오늘은 뭐 제가 흔들이 알려드려야 되니까 흔들이 사용법 때문에 흔들이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저는 그냥 계속 흔들이 낚시를 하겠습니다. 캐스팅. 바람까지 불어. 살짝 오른쪽으로 가고 사선을 좀 잡았더니 찌마디가 좀 많이 나오네요. 경사가 확실히 많이 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이 이렇게 뚜껑 통 열어 놓으시잖아요. 습기가 많은 날, 그러니까 밤이나 새벽이나 이렇게 물 한 개 피고 막 이러면 이게 나중에 막 들러붙고 막 이렇습니다. 굳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활용하냐면 뚜껑 이렇게 덮어 놓고 쓸 때만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해서 흔들고 다시 딱 덮어 놓고 간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습기가 들어가면은 물을 먹잖아요. 흔들이는 가루다 보니까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낮에는 상관없습니다. 자, 지금 잠깐 낚시를 해봤는데 지금 터치는 있는데 찌는 뭐 잘 안 올라오는 상태고요. 갑자기 지금 구름이 끼고 막 이러더니 날씨가 급 안 좋아졌습니다. 바람도 처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다가 지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고 물결도 지금 좀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찌보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어쨌든 터치는 있어요. 터치는 있는데 입질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쪽은 향붕어 밭인가? 향붕어가 나오네. 자, 또 어렵게 한수했습니다. 아, 향붕어가 나오네. 계속 이쪽 자리는. 지금 헬기가 지금 계속 날아다니고 있어요. 어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멘트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자, 요번에는 중국붕어가 나왔습니다. 저 헬기 때문에 지금 멘트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어디서 산불 신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헬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조공비행하고 있거든요. 다 훑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뒤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머리 위로도 지나가고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낚시 더 할 건데 지금 영상은 오늘 흔들이 사용법 이거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 흔들이 사용하는 거 참고만 해주시고요. 지금은 보쌈을 좀 작게 했더니 지금 입질이 들어오거든요. 낚시하시면서 먹는 거를 좀 입질하는 거를 좀 찾아가셔야 돼요. 흔들이 사용하면서. 그래서 어휴, 바람 또 많이 부네. 오늘 날씨 왜 이러냐. 날씨가 지금 엉망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구름도 잔뜩 껴 있고요. 해가 아까 정면에 비치더니 그새 막 구름이 엄청나게 꼈습니다. 바람도 터지고요.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만 딱 담겠습니다. 흔들이도 잘 사용하시면은 붕어 잡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동생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상류에 글루텐으로 붕어가 또 1시간 반 동안 잘 나왔다고 하고요. 옆에 또 들어오신 조사님이 지렁이로 또 잡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분보다는 아직까지는 생미끼나 글루텐류가 더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어분은 터치도 좀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잘 먹고 올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영상 좀 남전 낚시터에서 짧게 담아봤는데 흔들이 사용법 참고해 주시고요. 밥에 물송도 많이 줘보시고 아니면 건탄으로 해서 밥을 한번 뿌려보시기도 하시고, 기본 미끼는 이걸로 가시고요. 흔들이로. 그러니까 흔들이로 어분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오늘 보여드렸다고 해서 이게 답이 아니에요. 낚시하는 미끼 사용법 요령을 알려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조금 아쉽네요. 또 고기 많이 잡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입질 자체는 좀 많이 까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상류 쪽이 입질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